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력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강체의 운동역학을 다루겠습니다. 운동을 지배하는 인과관계, 운동관계를 운동방정식이라고 그러죠. 7점의 운동방정식, 뉴턴의 제2법칙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강체로 넘어가겠는데, 강체는 파티클의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체의 운동방정식은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체는 파티클의 시스템이다, 파티클의 조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강체 내에 어떤 작은 요소를 이만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미소 질량, infinitesimal body, 질량이 dm인 작은 바디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대표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준 좌표계에 대하여 절대 위치 그리고 상대 위치 거리들이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강체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즉 일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체가 운동을 하는데 강체는 질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로 해서 강체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 별도로 생각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은 어느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 위치, 강체 내의 어떤 위치든 상관없이 임의 위치에 있는 한 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arbitrary body dm이라고 했을 때 이 질점에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소 요소를 따로 떼어서 자유물체들을 그리면 여기에 모든 외력들이 발생하죠.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내력, internal force지만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린 이상 이때는 이제 외력이 되는 것입니다. small f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력들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 미소 부분에 바운다리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의 합을 이렇게 summation fi 이렇게 놓으면 외력의 합은 그 미소 요소의 가속도가 이제 AP라고 하면 여기 AP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질량 DM 이건 정확하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미소 요소 한 개에 대하여 이러한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죠. 자, 이것을 미소 요소 하나만 아니고 모든 요소들을 각각 다 분리해서 이게 수천 개든 수만 개든 내가 분리를 했다면 이 분리된 요소들을 전부 일일이 각각 운동 방정식이 유도될 겁니다. 수천 개 있다 칩시다. 그럼 수천 개의 운동 방정식이 쭉 유도가 되는데 이것을 인테그럴을 한다, 즉 합친다는 얘기죠. 그 변변, 그 수천 개의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변변 합치게 되면 왼쪽 식은 각각의 내력의 합들을 쭉 다 합친 거니까 summation of summ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서메이션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미소 질량 dm에 대해서 그 요소들을 다 합친 것이니까 이것은 인테그럴 기호를 써서 인테그럴 apdm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각각 어떻게 산출하는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식입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왼쪽 식은 각 요소의 그 외력들을 전부 또 합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은 이미 이제 바둑판처럼 나눠 놨죠. 이렇게 바운다리를 포함하는 조각도 있을 거고
안쪽에는 전부 내면만 이루어진 이런 사각형 요소들이 있겠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을 또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운더리, 경계를 가지고 있는 면은 외력, 실제로 그 강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이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에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대문자 F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체 내부에 작용하는 내력, internal force가 이렇게 자유물체도로 그렸을 때 외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것을 small f로 표현했습니다. small f1, f2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또 미소 요소를 다시 또 한번 자유물체들을 별도로 그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수직면과 지금 새로 그린 이 면의 오른쪽 이 수직면은 같이 접하는 면이기 때문에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힘들이 이렇게 쭉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처럼 내력들은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쇄된다, 캔슬 아웃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간단한 예를 이 두 가지만을 놓고 살펴봤는데, 만약 이 삼각형 조각과 이 사각형 조각을 한데 모아놓으면, 즉 이런 합쳐진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자유물체도 상에서 외력은 F2라고 하는 외력이 각각에는 나타났지만 합쳐지는 과정에서 서로 캔슬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캐피탈 F도 있고요. 스몰 F1, 3, 4, 5가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런 식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션, 즉 조립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 그 분할선 상에 있는 모든 외력들은 사실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내력이죠. 그 모든 외력들은 전부 캔슬되죠. 즉 스몰 f 서메이션은 전부 조립하는 과정에서 전부 어떻게 된다? 캔슬 아웃 된다. 힘의 작용 반작용 원리에서 캔슬 아웃 되고, 이 나머지 외부로부터 작용되는 이 바깥에 작용하는 실제 외력이죠. 강체의 실제 외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결국 이 식에서 이 더블 서메이션의 결과 값은 결국 이렇게 된다. 즉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식은 리니어 모멘텀 체인지죠. 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요 가속도와 질량, 비소 질량을 쭉 인테그럴 하는 이 텀인데, 이걸 유도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P가 무엇입니까? AP는 P점의 절대 가속도죠. 그 P점의 절대 가속도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A라고 하는 강체 내의 어떤 특정점, 즉 좌표계를 설정했을 때 정한 점이죠. 특정점 A에 대한 가속도에다가 이 강체의 각가속도 알파, 벡터, 그리고 그때 상대 거리 RP 오버 A의 크로스 벡터로 되어지고, 또 하나 더 있죠. 원심 가속도에 속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P 바 A. 이건 2D에서만 해당하는 약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AP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AP 대신에 그 이쪽 유도식을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면 여기 노란 모습에 이거는 각 항들을 유도한 겁니다. 첫 번째 항 A
벡터 AA에 대한 인테그럴 dm은 AA가 고정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인테그랄과 무관하니까 나오고 이것은 그대로 m이 되죠. 그래서 MAA 벡터가 되죠. 두 번째 식을 봅시다. 두 번째 식. 알파 크로스 RP 오버 A의 DM인데 요 RP 오버 A의 DM은 위치에 관계하니까 인테그럴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이때 알파는 인테그럴과 관계없죠. 회전 각가속도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바깥으로 인테그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식이 유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 이것은 오메가 제곱이 상수니까 역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항은 이 상대 위치 벡터에 대한 질량 1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모멘텀 체인지 항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 가정을 하나 들어왔습니다. 단순화를 위해서 지금 특별히 A에 대한 점은 특별히 내가 명시한 적이 없죠. 이것도 역시 내가 임의로 정하지는 값입니다. 정하지는 값인데, 즉 좌표계 원점을 정할 때 내가 선정한 값이에요. 어떤 특정을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특정점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 점이 매스 센터, 원래 그 강체는 항상 매스 센터가 고유하게 있거든요. 그 A를 매스 센터 G로 본다면 요 미지의 요 인테그랄 폼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인테그랄 폼이 제로가 되죠. 매스 센터가 되면 이 항이 제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매스 센터의 정의가 그런 것입니다. 이 위치 1차 모멘트, 질량 1차 모멘트가 0인 위치를 매스 센터라고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연 사실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고 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0이니까 다 지워지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항, 오른쪽 인테그럴 항은 MAG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이 강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에서의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외력의 합이 만약 이쪽 방향이면 일단 방향이 일치하고 크기는 질량 비례상수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강체인 경우도 강체의 병진운동, 바로 무게중심의 궤적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병진 운동의 운동 지배 방정식은 역시 질점의 경우와 같다는 거죠. 즉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강체의 무게중심에서의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것이 이제 리지드 바디에 대한 첫 번째 운동 방정식입니다. 특별히 달라질 거 없죠. 네. 어떤 물체를 질점으로 단순화한 경우가 있었고 모양과 크기를 다 고려한 강체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병진 운동에 있어서는 질점으로 가정해서 봐도 틀리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강체 운동은 병진 운동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 운동은 모멘트와 직결되죠. 모멘트라고 하면 그 모멘트 중심이 먼저 정해집니다. 모멘트 중심. 아까 유도할 때 이 좌표계의 중심을 특정점 A를 그냥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와서 이것을 무게중심으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회전운동 다룰 때 역시 그대로 무게중심으로 다뤄봅시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G 무게중심을 잡은 겁니다. 자, 무게중심을 모멘트 중심으로 잡고 역시 마찬가지로 강체 내에 미소 요소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미소 요소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방금 전에 여기 벡터가 빠졌네요. EM, A, P 이렇게 유도가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모멘트 R, P 오버 G 크로스 이 크로스를 양쪽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모멘트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죠. 크로스 이렇게. 자, 이거의 정리된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summation R P 오버 G 크로스 FI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식은 그대로 R P 오버 G 크로스 DM AP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요소에 대한 그 모멘트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됐으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다 또 각각 유도하고 유도된 모든 방정식을 전부 변변 서메이션 다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바디에 대해서 전부 이것을 합치면 자, 왼쪽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 서메이션에 또 서메이션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른쪽 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또 다시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요소의 작은 요소들을 일일이 고려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멘트가 덧붙여졌으니까 그 무게중심 G에 대한 모멘트 중심 G에 대한 모멘트니까 힘에 대한 모멘트는 당연히 요 위치 벡터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외력은 똑같고요. 요것만 더 더해집니다. 역시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내력들이 서로 조합하는 과정에서 소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전부 다 조합을 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면 결국 남는 것은 여기 외력이 이렇게 주어졌다면요. 이렇게 외력이 주어졌다면 이 외력들에 의한 모멘트 중심에서의 모멘트죠. 모멘트 오브 포스죠. 바로 이 mg가 결국 남게 됩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r, g, r 이게 이제 바운다리의 그 위치 벡터 그때 외력의 힘 이렇게 된 게 요게 이제 바로 mg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익스터널 모멘트의 총합은 외력 모멘트의 합으로 나와지죠. 자,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식에 모멘트가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모멘트 오브 모멘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귤라 모멘텀 체인지죠. 이것은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P 대신에 AA에다가 이렇게 변형된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이 식에다가 결국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각각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자 이렇게 되죠. 역시 이 식을 보십시오. 이 식에서 크로스 AA라는 요 오퍼레이터는 이 인테그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항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은 크로스 이중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이중 크로스가 되어 있을 때,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여러분 아시죠?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중 크로스 벡터로 된 이 수식을 다른 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요 가로 안에 있는 B와 C가 이렇게 각각 단독으로 나오고 앞에 스칼라 양이 하나 들어오는데 B를 제외한 나머지 A, C의 내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C가 바깥으로 나오는 대신 나머지 A, B, B 이렇게, 즉 바로 이 더블 크로스 벡터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이제 이게 되죠. RPA 하고 알파가 그냥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빼기 두 번째 항 RPA 알파 한데 이게 왜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왜 0이냐면 RP 오버 A는 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벡터고 알파는 화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죠. 항상 직각이니까 각 벡터의 직각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하면 두 번째 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만 이렇게 남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항은 그냥 0이 돼요. 왜? 이 똑같은 벡터를 크로스, 즉 외적을 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 A가 G, 즉 매스 센터면 당연히 RP 오버 ADM은 0이 되니까 역시 첫 번째 항도 사라지고 오직 두 번째 항만 남습니다. 해서 이 앵귤러 모멘텀 체인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유도가 됩니다. 이 큰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실제 이 값을 계산한 인테그럴 한 값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강체의 각가속도에 비례한, 자 이렇게 나오면 종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회전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모멘트, 모든 외부 모멘트의 합은 그 강체의 각가속도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는 J over G. 이것을 mass moment of inertia라고 부릅니다. mass moment of inertia. 자, 그러면 이 JG는 약식을 한 거, 실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게 복잡하게 했는데 저번에 5장에서 우리가 R, P 오버 G를요 어떻게 했죠? 로컬 성분 로1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물체 고정자 표계의 방향 벡터 로2 B2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의 더블 내적은 당연히 로1 제곱 플러스 로2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G 강체 무게중심에서의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셔 구하는 수식은 바로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식, 이게 회전 운동에 대한 관계식이다. 이렇게 모멘트 합은 모멘트 중심으로 한 그 모멘트의 합은
이 강체의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강체의 병진 운동과 강체의 회전 운동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강체의 일반 운동은 이렇게 무게중심의 궤적,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운동을 분리해서 각각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식이 사실은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방정식이 있고요. 모멘트 방정식도 오늘 한 개 있어요. 벡터를 그냥 표시를 했지만 왜 한 개냐면 이건 항상 K 방향만 존재하거든요. K 방향만 존재하니까 2D라는 가정하에서 이 수식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어차피 한 개의 항만 있으니까 mg 이렇게 스칼라로 이런 식으로 jg 알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 2D의 회전 강체 운동에 있어서 지배 방정식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한 개 합쳐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이퀘이션이 독립된 방정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실제로 강체가 움직이는 병진 운동이라든가 회전 운동을 전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 수식은 어떤 simplify 가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완전한 일반 general equation입니다. 일반적 equation. 어떤 가정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즉 이 식을 이용하면 어떤 경우든지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general equation of motion. 어떤 가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simplify 한 것도 없고요. 근데 수식이 간단해진 이유는 이 강체의 대표가 되는 무게중심, 질량 중심에 이렇게 모멘트 중심으로 잡으니까 이 수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 동력학적으로 아주 기준이 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여기서 지금 A를 처음에 출발할 때 강체 내에 어떤 점이다. 내가 잡은 어떤 점이다. 좌표계를 설정할 때의 그 오리지널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걸 굳이 매스 센터로 확정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어느 한 점이다 라고 본다면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부분을 마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스 센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앞전에서 쭉 유도하는 과정 이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요 과정을 일반화를 그대로 살려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A가 있고 A와 G를 굳이 구분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A에서 P로 직접 가는 위치 벡터가 RP 오버 A였는데 A 말고 특별한 특정점 G가 존재하죠. 그래서 P까지 가는 이 위치를 직접 가지 말고 A에서 G까지 가고 다시 G에서 P까지 가는 요 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RP 오버 A 대신에 RG 오버 A 더하기 RP 오버 G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유도 과정에서 파생된 이 RP 오버 A 벡터의 DM 이것이 A가 G면 그냥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제
G가 아니까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식을 넣어서 구해 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각각 인테그랄이 되는데 첫 번째 이 항은 RG 오버 A가 A도 특정한 점이고 G도 특정한 점이니까 상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과 무관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RG 오버 A는 바깥으로 나가고 이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가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냥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두 번째 항은 그냥 0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센터에 관한 정의식이기 때문에 이 0이 돼야만 되는 거죠. 0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항이 이렇게 나온다. 즉 어떻게 나온다? 이것이 R, G 오버 A 타 M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쭉 그에 해당하는 수식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앞전에서 지워졌던 이 RP 오버 ADM에다가 금방 유도한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M 가로 열고 알파 크로스 R G 오버 A 벡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RP 오버 A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병진운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병진운동. 그러니까 이 병진운동의 그 뭡니까? 그 모멘텀 체인지가 이제 쭉 이렇게 바뀌죠. 바뀌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그냥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요 M을 이렇게 또 공통의 임수로 끌어내면 가로 안에 수식이 되는데 이걸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건 A, G와 같아요. 그 G와 A 사이에 그 가속도 관계식을 유도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병진운동의 경우는 이 점을 A를 내가 G가 아닌 다른 점에 잡아도 결과는 AG에 대한 가속도의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특별하죠. 그래서 이 식이 그대로 나와요. 똑같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했을 때 포인트 A를 내가 설정한 좌표의 원점 A를 G로 잡았을 때 얻은 결과가 뭐냐면 F가 M, A, 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병진운동에 관한 운동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A가 G가 아닌 경우에도 똑같은 이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A를 어떻게 잡느냐에 무관하게 병진운동은 늘 이렇게 된다. 그러면 회전운동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 여기 보이죠? A는 다른 특정점이고 G는 무게중심. 이게 이게 A네요. 잘못됐습니다. G 오버 A. 그래서 R P 오버 A 대신에 이 수식을 넣어서 각각 이 항들을 유도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모멘트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는 A가 G가 아니니까 그냥 A라고 하겠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모멘트 오브가 들어가고 결국은 캔슬 아웃, 내부의 모든 모멘트는 캔슬 아웃 되며 결국은 외부 힘에 의한 모멘트만 남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서메이션 MA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외력 모멘트에 의한 A의 모멘트 중심으로 한 모멘트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결론이고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이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역시 AP 대신에 AA의 수식으로 대체해 주고요. 요 RP 오버 A를 그대로 놓고 적용을 하면 RP 오버 A가 바로 유도를 했죠. MRG 오버 A 했으니까 대체해 주고 요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항은 역시 0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체인지 항은 두 개의 항을 얻습니다. 요 항이 더 생긴 거죠. 요 알파에 관한 어떤 상수값 뿐만 아니라 요 벡터 크로스 항이 더 들어와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로테이셔널 모션 운동 방정식은 서메이션 A. 서메이션 A는 이렇게 됩니다. 식이 좀 복잡해졌죠. 요 항이 더 생겼어요. 유도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이때 JA를 인테그럴 볼륨 인테그럴 RP 오버 A 닷 RP 오버 A dm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을 mass moment of inertia at A라고 말합니다. A에 대한 mass moment of inertia. 여기 보면은 요 수식에 나타난 이 항들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MA는 이 외력에 의한 A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A는 당연히 A의 가속도가 있는 것이고 RG 오버 A, RG 오버 A는 A에서 G까지 요 벡터죠. 여기 파랄리즘이 아니고 평행축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JA를 그러니까 결국 로1 제곱 플러스 루트 제곱의 dm 이건데요. 이 뭐냐면 A에서 임의 위치 P까지 요거의 거리가 로1 제곱 플러스 루트 제곱이거든요. 이거의 루트죠. 루트인데 이건 이제 반경 R과 같은 거죠. R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더 약해서 쓰면 R 제곱 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라는 것은 2차 질량 관성 모멘트. 자, 그런데 그러니까 RP 오버 A 닷 RP 오버 A가 이제 이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인데 이 값 G 오버 A로 본 거죠. RG 오버 A, RP 오버 G 이걸 대치해서 넣어주면 각각 항을 정리하면 세 개 항이 나오고요. 앞에 항은 P와 무관한 두 개 특정점에 관한 수식이고요. 두 번째 항은 P에 관한 항이 여기 하나 있고 세 번째 항은 P에 관한 항이 두 개 다 겹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을 이제 볼륨 인테그럴을 전부 취해 주는 거죠. 각각 볼륨 인테그럴을 취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은 이게 상수니까 바로 나오고 m이 그냥 들어오고요. 두 번째 항은 이거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0이니까 0이 되죠. 세 번째 항은 이게 바로 JG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강체의 질량 관성 모멘트인데 질량 관성 모멘트는 그 무게 중심과 내가 잡은 중심 사이의 요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요. 이게 곧 뭐냐면 md 제곱입니다. 이렇게 md 제곱.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해서 그렇지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항상 이 무게중심이 아닌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질량관성 모멘트는 항상 그 무게중심에서의 질량관성 모멘트보다 크죠. 이만큼 더 커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 값이 추가됩니다. 자, 이 수식이 평행축 원리식입니다. 질량관성 모멘트의 평행축 원리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JA를 마지막으로 평행축 원리를 넣어서 대입을 하면, 자, 오른쪽 관계식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AA를 이번에 다시 AG로 바꾸면 또 이렇게 되고요. 또 돼서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지금 이 유도한 요식을 여기다 넣어요. 대신 여기다 넣고 이제 놓고 보면 요식과 요식이 지워져요. 자체 지워지고 요식이 남고 나머지 JG식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소 단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번에는 모멘트 중심을 A에다 잡았어요. 그 모멘트 A에 대한 모멘트 합은 역시 상관없이 JG, 알파 여기에다가 이게 더 추가되는 거죠. 여기 보면 A의 그러니까 무게중심 G에서의 가속도 AG가 알려지면 거기에 A와 G 사이의 거리 벡터 RG 오버 A로 외적을 하는 값, 이것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된 값이 이렇게 나오죠. 좀 여러분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체 운동학을 이제 운동 방정식을 거론할 때 병진 운동은 변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병진 운동이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 운동을 할 때 내가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다 잡느냐 아니면 무게중심이 아닌 다른 편리한 점에 잡느냐 요 차이인데, 지금 이 식은 무게중심이 아닌 다른 점에 잡았을 경우에 그 수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인데, 자, A가 무게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멘트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A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정된 피봇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강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무게중심은 물론 별도로 있죠.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AA가 0이니까 이 수식을 집어넣으면 바로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유도한 이 식에다가 AA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건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A가 고정된, 픽스드다. 고정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피봇이다, 피봇. 피봇인 경우, 이건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병진 운동은 변함이 없고, 이 회전 운동이 여기 G가 빼면 되겠네. MA는 JA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강체 운동 방정식을 논했는데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이제 경우수가 생기는 이유는 모멘트를 적용하려니까 그래요. 모멘트를 정하려면 그 모멘트 중심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멘트 중심을 내가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뜻인데, 자, 모멘트와 상관없이 병진 운동은 모멘트와 상관없으니까 병진 운동은 변함이 없어요. 병진 운동은 내가 어떤 걸 택하든 상관없이 병진 운동은 항상 이렇게 무게 중심과 관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회전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잘 택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멘트 중심을 A로 적어놓고 또 이 식을 쓰면 틀리는 거죠. 자, 잘 보세요. A 질량 중심을 모멘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식을 세울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 A를 별도로 다른 점을 잡았을 때 G가 아닌 not G가 아닌 다른 점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모멘트도 A에 대한 모멘트를 써줘야 될 것이고 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A가 픽스드 돼 있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전부 종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역학을 적용해서 강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을 쭉 해석을 할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실제 문제에서 강체를 자유물체도를 그리죠.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그 물체에다가 외력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유도한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서 수식을 세우지 않습니까? 질점일 때는 뭐 좀 단순했는데 강체가 되면요 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병진운동도 고려하고 회전운동도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자유물체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다랑베르 프린시플이라는 그 용어가 새로 등장하는데 이 다랑베르 프린시플도 좀 깊게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뉴턴 역학 F=ma라고 하는 이 수식이 가장 기본적인 뉴턴의 역학, 고전 역학이죠. 클래시컬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 제자가 이 수식에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냥 개념을 도입했다는 뜻이에요. 이 수식을, 여기 있는 이 수식을요, 오른쪽 식은 모멘텀 체인지인데, 이거를 왼쪽 식에 옮겼어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옮긴 것 뿐이죠. 옮기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수식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 수식은 당연히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옮긴 것 뿐이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옮긴 거 이전에 이것을 이 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한 것이 바로 다랑베르 프린시플인데, 자, 여기는 왼쪽 식은 외력이죠. 그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이라고요. 외력에 관련된 식에 이 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멘텀 체인지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힘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힘으로 간주됐다. 리가디드. 힘으로 여기진다. 힘으로 간주. 결국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의 힘이 아니지만 우리가 힘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야. 이걸 이렇게 옮기고. 그럼 이쪽이 0이면 무슨 뜻이야? 이쪽에는 가속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0이다? 그러면 이 식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스태틱이다. 스태틱으로 본다는 거죠. 움직이는 않는 물체. 사실은 움직이는 동력학 문제인데 이 다랑베르는 스태티컬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편의에 의해서 스태티컬하게 간주하겠다는 거니까 대신에 식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힘을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는 모멘텀 체인지를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새로운 힘으로 간주하되 대신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적 문제로 문제를 풀면 결국은 뉴턴의 운동 방식을 푸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다랑베르 프린시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게 그건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어떤 차이냐? 그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유물체들을 그릴 거 아닙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또 그려놓고 이렇게 노란색 그림을 그리고서요. 자, 그린 다음에 자유물체들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력을 일일이 이렇게 기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력을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이 파란색, 녹색 화살표가 실제로 이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강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빠짐없이 여러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F equal MA를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AG 여기까지 적용할 때 일어나는데 이 빨간 게 하나 덧붙여졌죠.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G의 가속도와 M이라고 하는 이 항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이 벡터를 우리가 관성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관성힘이 여기 그려져 있죠. 관성힘을 더 표시를 해줘요. 이 자유물체에다가 어떤 힘을 표시해 줄 때는 그것이 실제로 이 강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표시해 주는데 바로 다랑베르 프린시플 입장에서 다랑베르 입장에서는 이것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보는 거죠. 즉 이 강체의 실제 외력뿐만 아니라 이 가속도에서 생기는 관성힘마저 외력으로 취급하고 표시해 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MA가 이렇게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모멘트도 표시해 줘야 되는데 모멘트 수식 여기 이거 있죠. 모멘트 수식에서 JG 알파를 이렇게 옮겨 가지고 나온 식 마이너스 JG 알파가 실제로 모멘트에 작용한다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이 관성 힘과 관성 모멘트를 마저 그려주라는 거죠. 마저 그려준 다음에 이 수식에서 힘의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멘트 중심을 이제 A로, G가 아니고 A로 했을 때 아까 유도된 수식 이거였죠? 요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관성힘이 더 추가됐고요. 또 모멘트 여기 A의 모멘트에는 이 두 개 항이 동시에 다 이거하고 이거가 합쳐진 게 여기대로 들어옵니다. 이너셔 모멘트. 픽스드 여기 이제 이런 거 고정된 그 피봇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고정됐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실제로 작용하는 외력이고요. 여기 R이라는 걸 하나 더 제가 세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외력이니까 요 F 서메이션에 다 포함이 됩니다. 뭐 표현의 차이뿐이죠. 서메이션 안에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이건 굳이 구별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구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고정된 점에서의 발력을 특별히 더 차이를 주기 위해서 표현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실제 외력의 두 개 합친 게 다. 그리고 MG가 있었는데 이것이 관성힘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마저 외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외력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R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고정됐으니까 모멘트식은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종종 이런 그 피봇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발력 여기 피봇에 가해지는 발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반력은 언제든지 구해질 수가 있지만 이 반력은 항상 미지수로 들어오죠. 미지수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미지수 R이 추가돼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수식이 2개고 이건 이제 벡터식이니까 2개고 어차피 반력 미지수 2개가 unknown 2개가 여기 들어오니까 이 수식은 결국은 unknown R을 구하는데 사용이 될 뿐이다 이거죠. 대신 이 전체 이 고정된 피봇을 움직이는 이런 운동의 회전 운동을 결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식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 식 하나 가지고 반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식 하나로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6장의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어디까지 커버가 됐느냐면 네. 6의 5절까지 오늘 강의 내용은 6의 5절까지 커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6의 5절까지 강의는 마쳤고 자 이렇게 해서 유도된 방정식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있는데 이건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이해가 그 과정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문제 푸는 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량 관성 모멘트 구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의 6절 Work Energy Relations Work and Energy 섹션 B를 하게 되면 이번 강의는 다 마칠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충분히 3주 만에 저희 강의는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6의 7절 이후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